소금을 주셨습니까? 쌀을 퍼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본 돈을 남의 손에 건네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않으셨을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신 일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당신 집의 재물이 그 물건과 함께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는 것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수십 년째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사는 분들입니다. 성실한 분들입니다. 남 탓 한번 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멉니까? 버는 건 있는데 모이질 않습니다. 들어오는 족족 나갑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소금을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까? 쌀을 퍼주신 적이 있습니까? 첫 수입을 받자마자 쓰셨습니까? 열의 아홉은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눔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을 주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이 함께 따라가느냐. 그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금에는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쌀에는 그 집에 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첫 돈에는 이후 재물의 흐름을 결정하는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보내는 순간 기운도 함께 나갑니다. 조용히 천천히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항아리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물을 붓습니다. 또 붓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 항아리를 들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구멍의 위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처음 이치를 배운 것은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노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적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하시는 말씀은 평생을 두고 새겨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 부엌의 불씨를 남의 집에 주면 그 집은 따뜻해진다. 그런데 내 집은 차가워진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불씨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소금 이야기였고 쌀 이야기였고 첫돈 이야기였고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행동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8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절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재물의 기운을 함께 데려가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몸으로 삶으로 깨달은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내일도 돈은 계속 새어나갑니다. 구멍을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막아야 차오릅니다. 특히 세 번째 이야기. 많은 분들이 오히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등 뒤가 서늘해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어주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소금을 남에게 주십니까? 지금 이 질문을 들으시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소금은 마트에 가면 몇백 원이면 삽니다. 흔합니다. 가볍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 한 줌이 당신 집의 기운을 함께 데리고 나간다는 것을 아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사이 이웃집에 소금을 한 줌 빌려준 적이 있습니까? 친척 어른이 오셨을 때 소금을 담아드린 적이 있습니까? 요리를 하다가 소금이 모자란 친구에게 가져가라고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상하게 돈이 잘 안 모인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의 간을 맞추는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사람에게 소금을 뿌렸습니다.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새로 이사한 집에 소금 단지를 놓았습니다. 그 공간의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기운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입니다. 고사를 지낼 때도 소금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소금은 기운을 흡수합니다. 나쁜 것은 걸러내고 좋은 것은 담아둡니다. 그 집 안에서 오래 있던 소금에는 그 집에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놓치지 마십시오. 집 안에 있는 소금통, 그 안에 담긴 것은 소금만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기운, 그 집의 재물 기운, 그 공간이 품어온 좋은 에너지,
그것이 소금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소금을 한 줌 떠서 남에게 주는 순간 그 기운도 함께 따라 나갑니다. 조용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오후 늦은 시간입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저기 찌개를 끓이다가 소금이 떨어졌는데요. 조금만 빌려도 될까요?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부엌으로 갑니다. 소금통을 꺼냅니다. 종이컵에 한 줌, 두 줌 담습니다. 드세요 하고 건넵니다. 감사해요 하는 말을 들으며 문을 닫습니다. 따뜻한 장면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 찌개는 완성됩니다. 당신 집의 기운은 그 종이컵에 담겨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 번이라면 괜찮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이 반복될 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웃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그렇게 소금이 나갈 때마다 당신의 기운도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서서히입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안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오랫동안 새어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를 보십시오. 소금을 빌려줄 때 반드시 돈을 받았습니다. 단 10원이라도, 단 100원이라도 그것이 인색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의 없는 행동도 아닙니다. 돈을 받는 순간 주는 것에 교환이 됩니다. 기운의 흐름이 끊깁니다. 소금은 넘어가지만 기운은 남습니다.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소금을 달라고 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받으십시오. 동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당신 집의 기운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엌 한 켠에 소금 단지를 하나 놓으십시오. 뚜껑이 있는 작은 단지면 됩니다. 굵은 소금을 담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집안의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재물 기운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소금은 지키는 것입니다.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소금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것, 우리 삶의 가장 오래된 뿌리, 그것에도 재물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내보내는 집은 예외 없이 가난해졌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쌀통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게 언제입니까? 오늘 아침입니까? 어제입니까?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쌀통을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밥이 나오면 됩니다. 솥에 쌀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쌀통 안에 담긴 것이 쌀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쌀은 오래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쌀로 살았습니다. 쌀이 있으면 살았고 쌀이 없으면 굶었습니다. 그래서 쌀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쌀은 생명이었습니다. 쌀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풍수의 관점에서 쌀은 그 집에 먹고 살 복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쌀통이 가득 찬 집은 복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쌀통이 비어가는 집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집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옛말이 아닙니다. 명절 무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께 찾아가야 합니다. 빈손으로 가지 못합니다. 쌀 한 포대를 챙깁니다. 정성입니다. 효도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트에서 새로 사 온 쌀입니까? 아니면 집에 있던 쌀통에서 퍼온 것입니까?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집에 있던 쌀을 가져가는 것.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쌀통 안에는 단순히 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밥을 지어 먹고 살아가고 숨 쉬어온 사람들의 기운, 그 공간이 오랫동안 품어온 재물의 기운, 그것이 쌀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쌀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그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어르신은 쌀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당신 집에 먹고 살 기운은 그 포대 안에 담겨 함께 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쌀을 드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께 음식을 챙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서 가져오느냐입니다. 새로 구입한 쌀은 괜찮습니다. 아직 그 집의 기운과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좋은 기운을 전하는 행위가 됩니다. 집에 있던 쌀을 퍼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안에 이미 당신 집의 기운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재물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쌀통을 채우는 것. 이것이 단순히 굶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쌀통은 항상 가득 채워두라. 왜 그랬겠습니까? 쌀통이 가득 차 있어야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비어있는 그릇에는 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쌀통이 비어있는 집에는 재물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재물은 풍요로운 곳으로 흐릅니다.
이미 가득 찬 곳으로 더 흘러들어옵니다. 비어있는 곳은 재물이 그냥 지나쳐갑니다. 한 가지 장면을 드리겠습니다. 두 집이 있습니다. 한 집의 쌀통은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인이 절반쯤 비면 바로 채웁니다. 쌀통 뚜껑을 열면 그 집의 풍요로움이 느껴집니다. 잔 집의 쌀통은, 다른 집의 쌀통은 항상 바닥이 보입니다. 살살 긁어야 밥이 됩니다. 채울 생각은 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자꾸 미룹니다. 어느 집에 재물이 머물겠습니까? 답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쌀통이 비어가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냥 두는 것입니다. 오늘 채우지 하다가 한 달이 지납니다. 그 한 달 동안 재물 기운도 함께 바닥을 드러냅니다.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재물도 미뤄집니다. 이것이 풍수가 말하는 이치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쌀통을 여십시오. 절반이 하라면 오늘 채우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쌀을 남에게 드려야 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새로 사서 드리십시오. 집에 있는 쌀은 그 집에 있어야 합니다. 소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돈과 직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바로 첫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월급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의 기분을 기억하십니까? 통장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내 손으로 본 첫 번째 돈입니다.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모님께 봉투를 드리셨습니까? 친구들에게 밥을 사셨습니까?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것을 사셨습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하신 일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당신은 재물의 씨앗을 손에서 놓아버린 것입니다. 농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28일이 되었습니다.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봄부터 굶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 씨앗을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당장은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첫 돈이 바로 그 씨앗입니다. 심어야 합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옵니다. 첫 돈을 받자마자 써버리면 씨앗을 먹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문하십니다. 스님, 부모님께 드리는 건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효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효도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효도가 아닙니다.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님께 드리고 싶으시면 두 번째 월급으로 드리십시오. 세 번째 월급으로 드리십시오. 첫 번째 돈만큼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왜 첫 번째가 그토록 중요합니까? 풍수와 기운의 처음은 특별합니다. 처음 흐르는 방향으로 이후의 흐름이 결정됩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처음 흐르기 시작한 방향으로 계속 흐릅니다. 그 방향이 굳어지면 웬만한 힘으로는 바꾸지 못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돈이 나간 방향으로 이후 돈의 흐름도 향합니다. 첫 돈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돈은 계속 밖으로 나가는 방향을 기억합니다. 첫 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돈은 머무는 방향을 기억합니다. 처음이 전부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분들께 특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거래, 첫 번째 계약금, 첫 번째 수익,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업의 재물 흐름을 결정합니다. 첫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기쁩니다. 축하하고 싶습니다. 팀원들과 회식을 합니다. 좋은 장비를 삽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사업의 씨앗을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첫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그 사업 안에 남겨두십시오. 그것이 뿌리가 됩니다.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자랍니다. 잠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갑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옛 어른들은 새 지갑을 선물할 때 반드시 지갑 안에 돈을 넣어 주었습니다. 빈 지갑을 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갑의 첫 번째 내용물이 무엇이냐가 그 지갑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돈이 담긴 지갑은 계속 돈을 담습니다. 처음부터 비어있던 지갑은 계속 비어 있으려 합니다. 이것이 같은 이치입니다.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것이 이후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현실적인 장면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에 전부 썼습니다. 부모님께 드리고 친구들과 먹고 갖고 싶던 것을 샀습니다. 한 달 뒤 두 번째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쩐지 이번에도 남질 않습니다.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다른 한 사람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0만 원을
통장에 남겨두었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 20만 원을 보탰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월급입니다. 같은 직장입니다. 다른 것은 단 하나, 첫 돈을 어떻게 다루었냐입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어떤 새로운 시작에서 첫 번째로 들어오는 돈은 최소 사흘은 손대지 마십시오. 사흘 동안 그 돈을 바라보십시오. 그 돈이 내 것임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반드시 저축하십시오. 씨앗을 땅에 묻는 것입니다. 심은 것은 반드시 자랍니다. 첫 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식탁 위에 있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건네집니다. 매일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안의 가장 근본적인 기운을 흔듭니다. 불씨 이야기입니다. 라이터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까? 성냥을 건네준 적이 있습니까? 촛불을 켜고 있는데 옆 사람이 자기 초에 불을 옮겨 붙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무 생각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불을 하나 빌려주는 것이 무슨 대수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건네진 것이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은 오래전부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밝히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집에는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궁이의 불씨를 절대 꺼뜨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밤이 깊어도 그 불씨를 지켰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집안의 불씨가 꺼지면 집안의 기운이 꺼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불씨는 그 집의 생명이었습니다. 오행에서 불은 화입니다. 화는 에너지입니다. 열기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집안에 불기운이 살아있어야 재물이 활성화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입니다. 불기운이 있는 사람에게 재물도 따라옵니다. 그 불기운을 밖으로 계속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의 에너지가 서서히 식습니다. 차가워진 집에는 재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저녁 자리입니다. 누군가 담배를 꺼냅니다. 주머니를 뒤집니다. 라이터가 없습니다. 당신을 봅니다. 불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라이터를 꺼냅니다. 건넵니다. 그 사람이 불을 붙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려줍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그 순간 이동한 것은 불만이 아닙니다. 그 라이터가 품고 있던 기운, 당신의 손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것이 함께 건네진 것입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 달라집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라이터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심코 건네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생각 없이 줍니다. 의식 없이 내보냅니다.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냅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재물 기운도 함께 무너집니다. 기운은 의식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의식 없이 흘려보내는 삶에서는 기운도 재물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불씨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것을 내보낼 때 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금을 줄 때도 쌀을 퍼줄 때도 첫 돈을 쓸 때도 모두 같은 이치입니다. 의식 없이 흘려보내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재물의 구멍이 됩니다. 구멍은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어느 날 큰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씨를 절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줄 때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건네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그 멈춤이 기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0.5초면 충분합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건넨다는 인식, 그것만으로도 기운이 무심코 따라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안에 항상 따뜻한 빛을 유지하십시오. 촛불 하나면 됩니다. 작은 조명 하나면 됩니다. 어두운 집, 차가운 집에는 기운이 머물지 않습니다. 밝고 따뜻한 집에 사람도 모이고 기운도 모이고 재물도 모입니다. 현관 조명을 켜두십시오. 자기 전에 작은 등 하나를 켜두십시오. 집이 살아있어야 재물도 살아있습니다. 소금, 쌀, 첫돈, 불씨.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합니다. 정성스럽게 합니다. 공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물 기운을 통째로 비워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제사 음식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지내십니까? 고사를 지내십니까? 정성껏 음식을 차립니다. 절을 올립니다. 빕니다. 간절하게 빕니다. 가족의 건강을 빕니다. 사업의 번창을 빕니다. 한 해의 평안을 빕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한 뒤 음식이 남습니다. 그 음식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웃에게 드립니까?
친척에게 나눠줍니까? 마침 온 손님에게 차려드립니까? 따뜻한 마음입니다. 나누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과 함께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불러들인 기운이 남의 집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제사 음식과 고사 음식은 일반 음식이 아닙니다. 그냥 차려진 밥상이 아닙니다. 그 음식에는 기운이 담깁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조상의 기운이 깃듭니다. 그 집을 위한 기운이 쌓입니다. 간절함이 음식 안으로 스며듭니다. 고사를 지내는 동안 그 사업을 위한, 그 집을 위한 재물 기운이 음식 안에 모입니다. 그 음식은 그 집을 위한 것입니다. 그 집 사람들이 먹어야 그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기운이 삶으로 흐릅니다. 장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사를 지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빌었습니다. 음식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을 담았습니다. 고사가 끝났습니다. 음식이 많이 남았습니다. 마침 옆집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많이 남았는데 상을 차려드립니다. 음식을 나눠드립니다. 아주머니는 맛있게 드시고 가십니다. 잘 먹었습니다. 사업 잘 되실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흐뭇하게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위해 불러들인 기운이 그 음식과 함께 옆집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제사 음식을 절대 나눠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 나눠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제사를 마쳤습니다. 고사를 마쳤습니다. 그 음식은 먼저 가족이 먹어야 합니다. 가족이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그 기운이 가족의 몸 안으로 충분히 흡수돼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남은 음식을 나누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때 나눠주는 음식에는 이미 기운이 가족에게 전해진 뒤입니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이것은 음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운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받아야 할 사람이 먼저 받아야 합니다. 들어온 것이 있으면 먼저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런 다음 나누십시오. 이 순서가 바뀌면 기운이 엉깁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안 되나? 왜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하나 하시는 분들, 혹시 순서가 바뀐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고사 음식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복을 부른다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누면 복이 온다고 하셨다는 어른들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먼저 충분히 받은 뒤에 나누라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채워진 다음에 나눠야 나눔이 됩니다. 채워지기도 전에 나눠버리면 그것은 나눔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정성을 다했는데 왜 효과가 없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음식을 차렸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불러들인 기운을 바로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릇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담자마자 쏟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릇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그 음식을 드십시오. 고사를 지내고 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나눠 드십시오. 그런 다음 남은 것을 이웃과 나누십시오. 이 순서 하나가 그 제사의 효과를, 그 고사의 기운을 온전히 지킵니다. 작은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재물의 흐름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소금, 쌀, 첫, 돈, 불시, 제사 음식 손에 잡힙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것들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깊게 재물 기운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나는 원래 돈벌이 없어. 어차피 해봤자 안 돼. 우리 집은 원래 이래.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별 생각 없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힘들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소금 한 줌보다 쌀 한 대박보다 훨씬 빠르게 재물 기운을 무너뜨립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이치입니다. 절에서는 예로부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기운입니다. 말은 방향입니다. 말은 당신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결정하는 물줄기입니다. 나는 돈복이 없다고 말하면 그 말이 현실을 만듭니다. 뇌가 그것을 믿습니다. 몸이 그것을 따릅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결과가 바뀝니다. 장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요즘 어때? 아이고 죽겠어. 돈은 안 되고 일은 많고 이래서야 어떻게 살아? 나도 요즘 진짜 힘들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게 우리 팔자가 이런가 봐. 그렇게 2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헤어질 때 어떻습니까? 몸이 무겁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2시간 동안 기운을 밖으로 내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그 대화의 상대방입니다. 만나고 나면 항상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끊고 나면 왠지 모르게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사람을 기운을 먹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의 기운을 소모시킨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소모되면 재물 기운도 함께 빠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기운이 솟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끊고 나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재물 기운도 함께 살아납니다. 사람을 가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운을 지키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바꾸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흐름이 바뀝니다. 흐름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나는 돈 복이 없다는 말을 오늘부터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대신 이 말을 하십시오. 돈은 내게로 온다. 나는 풍요롭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믿기 어려우십니까? 한 달만 해보십시오. 딱 한 달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말을 3번 하십시오. 한 달 뒤에 무언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말만 바꾼다고 됩니까? 여기서 방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스님, 말만 좋게 한다고 돈이 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은 시작입니다. 방향입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말은 그 시작점입니다. 가장 작은 변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돈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를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반복할수록 없는 현실이 더 굳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준비 중이다. 곧 들어온다. 흐르고 있다. 말이 현실을 만듭니다. 현실이 말을 따라갑니다. 오늘부터 당장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돈에 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지쳐도 그 말만큼은 삼키십시오. 둘째, 당신의 기운을 뺏어가는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십시오.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를 조정하십시오. 셋째, 매일 아침 한마디를 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일이 온다. 이것만으로도 하루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소금을 지켰습니다. 쌀통을 채웠습니다. 첫 돈을 심었습니다. 불씨를 의식했습니다. 제사 음식의 순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가면 바꿔야 할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소금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첫돈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불씨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제사 음식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말과 에너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이전에 알고 계셨던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아마 대부분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갈림길에 서 계십니다. 그렇구나 하고 끄덕이며 영상을 닫는 것, 아니면 오늘부터 진짜로 바꾸는 것. 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초반에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사셨습니다.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게으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버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이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면 나갔습니다. 나가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절에 오셨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몇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쌀통이 자주 비어있지 않습니까? 소금을 이웃에게 자주 나눠주지 않습니까? 현관이 늘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지갑 안에 영수증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가만히 듣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스님. 전부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만 바꾸십시오. 내일 또 하나. 그렇게 가십시오.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쌀통을 채우셨습니다.
현관을 닦으셨습니다. 지갑을 정리하셨습니다. 소금 단지를 하나 놓으셨습니다. 말을 바꾸셨습니다. 안 된다는 말 대신 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다시 절에 오셨습니다. 스님, 이상하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막혔던 물길을 튼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그 물길이 있습니다. 막혀 있을 뿐입니다. 틀면 흐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재물의 흐름을 바꿉니다. 첫째, 쌀통을 여십시오. 절반 이하라면 오늘 채우십시오. 마트에 가기 번거로우시면 내일 첫 번째로 하실 일로 정해두십시오. 쌀통이 가득 차 있어야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비어있는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습니다. 둘째, 현관을 정리하십시오. 지금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택배 상자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먼지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막혀 있으면 재물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불필요한 것들을 치우십시오. 바닥을 한번 닦으십시오. 깨끗한 현관으로 재물이 들어옵니다. 셋째, 지갑을 꺼내십시오. 지금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꺼내십시오. 열어보십시오. 영수증이 구겨져 있지 않습니까? 쓰지 않는 카드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돈이 구겨진 채 밀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입니다. 어수선한 집에는 손님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꺼내십시오. 필요 없는 카드를 정리하십시오. 지폐는 방향을 맞춰 반듯하게 넣으십시오. 지갑이 깔끔해야 돈이 머뭅니다. 넷째, 소금 단지를 준비하십시오. 뚜껑이 있는 작은 그릇이면 됩니다. 붉은 소금을 담으십시오. 부엌 한 켠에 놓으십시오. 혹은 현관 옆에 놓으십시오. 석 달에 한 번씩 소금을 갈아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집안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좋은 기운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집안에 빛을 두십시오. 어두운 구석을 없애십시오. 오래 켜지 않은 조명이 있다면 오늘 켜십시오. 현관 조명을 밝혀두십시오. 작은 촛불 하나도 좋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기운이 모입니다. 기운이 모이는 곳에 재물이 흐릅니다. 차갑고 어두운 집에는 재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여섯째, 오늘 하루 이 말을 하십시오. 나는 풍요롭다.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소리 내어 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과 입 밖으로 내는 것은 다릅니다. 말이 공기를 타고 나가는 순간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6가지입니다. 쌀통 채우기, 현관 정리하기, 지갑 정리하기, 소금 단지 놓기, 집안에 빗두기, 풍요의 말하기.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만 하십시오. 내일 또 하나, 모레 또 하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6가지가 모두 바뀌어 있습니다. 작은 것이 쌓입니다. 쌓인 것이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식은 실천이 되어야 힘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손 안에 쥐고만 있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땅에 심어야 합니다. 오늘 이 그날입니다. 28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재물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큰 것이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이 쌓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쌀통 하나, 현관 하나, 지갑 하나 이것들이 모여서 흐름이 바뀝니다. 흐름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당신에게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흐름을 막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치우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재물 기운을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크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집 안에서 절대 놓아두면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물건을 집 안에 두고 계십니다. 집집마다 하나씩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두십시오. 감사합니다.